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빅스쿨의 아이디 알코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중구난방인 제 스펙 방향을 잡고 싶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스펙 내역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국립대학교 기계공학과 전공하셨고요. 현재까지 학점은 3.7학점, 현재 3학년에 재학 중이십니다. 어학점수는 토익이 850점, 토스 레벨 7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 밖에 자격증은 일반 기계기사 취득, 커말 1급, 한능검 1급 있으십니다. 경력상으로는 이번 여름방학에 현장 실습 준비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수상 경력은 드론 프로그래밍 대회 수상하셨고 포스텍 캠프도 수료를 하셨습니다. 대외 활동으로는 공공기관 서포터즈를 수료하셨고 학부 연구생 관련 학회 발표도 하신 바 있습니다.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 직무는 공기업인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공사 또는 공단, 기계직렬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그 밖에 사기업으로는 자동차 생산관리 업무를 맡고 싶어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임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게 많아서인지 확실한 방향성 없이 중구난방으로 활동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제 전공을 살려서 공공기관의 기계직렬에 들어가는 것이 1순위 목표이고 공기업이 어려울 시 차후로 사기업의 자동차 생산관리 파트에 들어가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NC에서 공부는 아직 3학년이지만 이번 방학부터 준비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제 시점에서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알코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 알코님은 스스로를 좀 중구난방으로 스펙을 쌓아왔다라고 하셨는데 쌤들 생각도 그럴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건 선 어떻게 보셨어요? 중구난방으로 살았다고 하기엔 너무 열심히 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네. 이 정도 살았으면은 이만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3학년이잖아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기계기사, 기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 보통 4학년들이 많이 취득하는 이유가 네. 특정 학점 이상을 이수를 해놔야지 취득이 가능한 요건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3학년밖에 안 되는데도 이 기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얘기는 남들보다 학점을 더 많이 들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그런 학점을 다 채우고 심지어 거기에 나아가서 자격증까지 취득했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점을 엄청나게 그렇다고 낮은 것도 아니에요. 3.7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도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사실은 부족한 면은 안 보인다라고 스스로에게 좀 위로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다채로운 경험들이 차후에는 정말로 내가 지원하는 기업들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용기를 좀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차코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게 중구난방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중구난방이 아니고요. 본인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본인께서는 분명 입학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학교 정도 나오면 이제 자동차 회사 혹은 부품사나 협력사에 생산관리로 들어가겠지 하고 이제 군생활 마치시고 복귀를 했더니만 채용을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놀란 마음에 급하게 공공기관 취업이 핫하다는 말을 듣고 이제 컴할, 한능검, 기기기사를 순차적으로 취득하시면서 토익과 토스를 따셨겠죠. 공공기관 서포터즈 지원하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학부연구생 학회하면서 그래도 사기업이 좋지 않겠니라는 말을 듣고 그럼 내가 포스텍에서 캠프를 수료해야겠다. 또 관련된 기계 관련된 창업이라든지 이런 아이템 관련된 이슈를 발표하는 그런 캠프일 거거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본인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는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고 좀 스스로에게 좀 혼란을 좀 부여했던 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못하신 건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장 정리가 불명확했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하게 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을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취업에 필요한 노력들 이어가 주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해 보이니까요. 중구난방 아니에요. 방향 잘 잡았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쌤 두 분 다 굉장히 좀 따뜻하고 훈훈한 평가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알코님이요. 지금 3학년이시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조언을 좀 부탁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방학 때 NCS 공부 계획도 좀 말씀을 하셨고요.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필요할까요? 건쌤?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다고 생각이 사실 안 드는데 3학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굳이 한 가지를 꼭 뽑자면은 사실 인턴 경험이 없다라는 거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인턴도 사실은 이번에 방학 때 현장 실습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해서 사실 그 부분도 채워질 거라 생각을 해요. 다만 현장 실습은 본인의 손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연계되어 있는 기관이라든지 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간도 짧을 뿐더러 알 수 있는 그런 요건들도 적고요.
공기업에 지원할 때도 가점 요소로 활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 같은 경우에 인턴 지원을 좀 병행을 해서 방학 기간에 현장 실습보다는 실제 내 손으로 얻게 된 인턴 경험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대외 활동이나 수상 경력 중심으로 내가 프로젝트 경험이 되게 많은데 이거 이외에도 본인이 그냥 학부생들 혹은 석사생들이랑 함께 자체적으로 했던 프로젝트 경험들을 다양하게 쌓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렇게 열심히 사신 분은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겠지만 조금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경험들을 충족시켜 놓으면은 어떠한 기업, 어떠한 직무에 지원하더라도 본인이 녹여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 경험을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턴이나 프로젝트 같은 경험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언 들어봤습니다. 차쌤? 예, 사실 이분의 경우는 본인이 어디로 갈지를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원 동기의 논리를 갖추기 위해서 공공기관들, 지금 여기 희망하시는 교통안전공단, 각종 교통공사와 공단 단위의 지원을 하실 때 지원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요할 것이고요. 단순한 해당 기관이 운영하는 블로그 같은 걸 보시기보다는 알리오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해당 기관이 주로 어떤 사업을 현재 이어오고 있는지를 조금은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핥기로 접근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왜 과자 같은 거 먹을 때도 겉만 이렇게 뜯어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년 때. 그런 식으로 막 대략적으로 훑으면 안 되고요. 명확하게 본인이 희망하는 방향에 맞게, 직렬에 맞게 내가 담당하는 직렬이 어떤 사업에 보탬이 되는지 찾아보시고 확인하시는 노력도 필요해 보이고요. 어학 점수가 3학년인데 이게 언제 땄는지도 중요합니다. 만약 2학년 때 확보하셨다면 졸업할 때쯤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시간 되실 때 이 어학 점수를 다시 한번 확보해 보시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학 점수 그리고 알리오 시스템에 좀 접속해서 정보 확인하는 부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NCS는 아직 시작하진 않았는데 다가오는 방학, 그러니까 여름 방학쯤부터 준비를 할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괜찮은 생각일까요? 저는 NCS는 어차피 생활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시작을 해놓고 뭐 감을 찾는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겠다고 방학 내내 NCS만 붙잡고 있으면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네. 저는 이제 사실 그 시간보다는 본인이 이제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교통공사 이쪽으로 좀 가장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지금 채용 전형이나 프로세스를 명확히 알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표적인 예로 이제 교통안전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계직렬을 뽑더라도 직무가 아니거든요. 뭐 같은 6급이라 하더라도 기술직에 기계식 주차장을 관리하고 검사하는 그런 직군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연구교수급으로 해가지고 기계 자동차 분야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진행하는 그런 직렬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분야는 전혀 다른 분야이고요. 각기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준비해야 되는 프로젝트라든지 특히나 이제 졸업하게 되면 이공계생들은 졸업작품이나 졸업전시 같은 것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거에 대한 주제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고민해 오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지금 드론 프로그래밍 대회 수상한 경력이 굉장히 눈에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기계직렬인데도 불구하고 드론 프로그래밍 수상을 했다라는 거는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기본기가 갖춰져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쪽 분야로 본인이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기계직렬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냥 단순히 생산 관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까지도 자동차 업계에서 지원 폭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역량을 쌓는 것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선택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아이디어 주신 것 같고 차코치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자율주행 얘기도 방금 아주 좋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려면 경험이 잘 정리가 되어야겠죠. 그냥 이 활동했으니까 뽑아주세요 라고 논리를 갖춰서 곤란하겠잖아요. 이를테면 경력사항에 들어갈 현장 실습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실습에만 그치지 마시고 그때 주로 담당했던 역할이라든지 상황에 대한 내용 정리들 그리고 기존에 수상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기계 직렬 지원과는 무관하지만 결국 본인의 직업기초 능력적인 강점이라든지 태도상의 강점을 정리하기엔 좋을 겁니다. 생산 관리 쪽을 희망하면 아무래도 신속한 상황 판단이라든가 특정 대상에 대한 이해, 뭐 사람에 대한 이해, 거시적으로 무언가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꼭 기계 직렬과 직접적인 관련의 활동은 아니더라도 본인의 단체 활동 속에서 이러한 면을 갖추어 왔다라고 지금 시기에 정리를 해놓는 것이 4학년 이후에 빠른 취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이걸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그리고 NCS 문제도 뭐 공부하겠다 하셨는데 뭐 좋은 양질의 문제집과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기출을 복원한 문제집들 제가 어디라고 말을 하긴 좀 그런데
더빅스쿨. 어쨌든 그런 문제집들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고요. 투데이 잡스 수요일 순서도 애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공기업 기계직렬 이외에도 또 사기업의 자동차 생산 관리 파트도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보완이 필요할까요? 이 생산관리 파트에 지원하는 건 지금 당장도 지원할 수 있어 보여요. 사실은 이 스펙으로 한다고 한다면. 근데 다만 이 생산관리로 들어가기엔 너무 아쉬운 경험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앞으로 생산관리 직군 자체가 굉장히 채용이 많을 것인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또 스마트화되고 기계화되고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되면서 이쪽의 인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내가 평생의 업이라고 한다면 내가 발전 가능성과 미래지향적인 산업군 그리고 직무로 지원하는 게 낫겠죠. 지금 항공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각광받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원하려고 하는 교통안전공사나 공단도 기계직렬 보면요, 자동차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항공산업도 같이 얘기를 해요. 미래 산업이거든요.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도 공부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강점을 갖는 것이 본인이 직군 지원할 때 생산관리라든지 이런 하는 단순한 안정적인 폭 말고도 좀 더 진취적인 직무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차쌤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희망하시는 회사가 두 개일 겁니다. 현대차 아니면 기아차겠죠. 여기 지원하려면 그 자소서 문항들이요, 본인의 가치관을 묻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이러한 모습들에 따라서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입증하기 위한 또 다른 의미로서 나는 이러한 삶의 가치관과 직장 선택 기준이 있다는 것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휴, 그게 좀 부담되시겠죠? 그러한 부분들 정리가 필요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차량 회사든 자동차 부품 회사든 간에 여러 사람들과 기계들이 모여서 협업을 이루는 어떤 결정체를 의미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맞게 자신의 협업 능력들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엑셀로 데이터 시트를 활용해서 기계와 관련된 산출 능력 등을 예상하고 수치화하는 작업들도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자주는 안 쓰이지만 가끔 쓰이니까 현직자 만나는 자리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네, 이미 뭐 충분히 많은 걸 가지셨으니까 눈높이를 높여서 도전하셔도 좋고 또 지금의 경험을 좀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이건 쌤? 네, 이분 지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잠깐 이제 차코치님의 그런 추리, 명탐정 차코치님을 잠깐 빌리자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주 높은 확률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주위에서 같이 뭔가를 하고 있고 막 여기 프로그래밍 대회 수상이라든지 포스펙 캠프 수료라든지 이런 것들 다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근시안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현장 실습이라든지 인턴 경험을 하게 되면은 본인의 선택의 폭이라든지 선택의 기준도 굉장히 명확히 잡힐 거라 생각해요. 내가 진짜 관심 있는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이런 인턴 경험을 통해 가지고 현장 실습 경험을 통해서도 더욱더 성장할 거니까 지금 당장 조급해하지 말고 다양한 인턴 경험, 다양한 현장 실습 경험을 추구해보라라고 꼭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와 우리 이코나님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차코나님의 마지막 말씀은요? 제가 하려는 얘기에 상당수를 해서 구코나지는 당황스러웠어요. 캐릭터를 연마하든지 춤을 추든지 해야겠네요. 어쨌든 이분은 본인이 답을 알고 계신 분이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게 좋고요. 아직 서비스 타임이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1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알차게 해내시리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빅스쿨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저희는 이분 아이디 때문에 방송 전에 좋아하는 과자에 대해서 TMI가 막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아이디 초코몽쉘님이 남겨주신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내역서입니다. 인서울 4년제 사범대 3.9점이시고요. 휴학을 한 적이 없으시네요. 토익 920, 오픽 IH 보유하고 계시고요. 한국사 1급, 컴활 2급 취득하셨습니다. 대외활동으로는 청소년 교육봉사, 경제경영 발표 동아리 팀장 역으로 1년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 안녕하세요. 학교 선생님이 오랜 꿈이었지만 현실적인 방향을 생각해서 취업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범대에 있다 보니 임용에 맞춰진 스펙만 갖고 있었는데 앞으로 교직 쪽 TO도 줄 것 같아서 지금부터라도 취업을 준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문제는 벌써 4학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영을 지금 복전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추가 학기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시간, 등록금의 투자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휴학은 한 적이 없어서 나이는 24살로 취업 전선에 들어가기에는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기업은 생각하지 않고 안정적인 분야인 공기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준비에 있어서 굳이 경영 복전은 필요 없는지, 저같이 임용을 준비하다가 공기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취업이 가능할지, 현 스펙에서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등 멘토님의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범대 전공이신데 이제 아무래도 취업을 좀 생각해서 지금이라도 경영을 복수 전공에 될지 고민을 하는 초코몽쉘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스펙부터 한번 점검해 볼까요, 권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임용 시험을 사실상 이제 덮어놓고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함부로 임용 시험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공기업을 준비하시겠다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사실 한국사나 커말 말고는, 그리고 또 토익 점수도 높긴 하지만 제로 베이스에 가깝죠. 사실은 뭐 사범대에서 내가 관련되어 있는 전공이라든지 수업 들은 내용과 공기업을 준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무행정 분야로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에 따른 경제라든지 경영에 대한 지식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분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경력사항도 부족한 것도 맞고, 그리고 자격증들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은 높여야 될 부분들이 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더 늦은 감이 있으니 2배로 노력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차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휴학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겠죠. 휴학을 한 학기 하시면서 본인의 공공기관 지원에 대한 고민을 좀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필기 대비부터 조금씩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심플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본인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임용에 맞춰진 스펙만 갖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임용이 잘 되는 좀 한정된 TO 쪽이라 할 수 있는 뭐 기술 관련 교육이나 윤리 교육 쪽, 아니면 무슨 가정교육, 이렇게 특화된 교육을 학습했을 확률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국영수 선생님을 희망하시고 살아오셨을 텐데 이제 와서 경영 복전을 한다. 물론 뭐 마음은 잘 이해합니다만 되게 정말 경영 복전의 뜻이 있는 분은 굳이 이런 시간적인 여유, 경제적인 부담을 좀 딛고 적극 이제 추진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고민하고 계신다는 건 본인도 약간 지금 갈팡질팡하고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방향을 올바르게 바꾸신 거는 참 응원마다하지 않지만,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전략도 확실하게 좀 셋업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행동에 옮겨주시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휴학을 차라리 해서 고민과 준비를 철저하게 해보자라고 하셨고요. 그 이후의 실행. 근데 어쨌든 경영학을 복수 전공하려면 한 학기 더 시간과 돈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최선의 선택일까요? 사실 뭐 아마 복전까지 하게 되면 한 학기 그 이상으로 아마 더 수업이 들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사실 뭐 소위 꽃머라고 하죠, 요즘에.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그거를 안 했던 걸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해요. 좀 공부를 할 걸 조금 더, 지금 당장 등록금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본인이 취업하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때 그 비용은 지금의 선택을 위한 비용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보지만 마시고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 지금 경영 복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기준으로 입각해서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경영 복전 하셔도 돼요. 추천합니다. 하지만 지금 공기업을 지원할 때 제가 가장 염려되는 사항은요, 교육 이수 사항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어느 공기업을 지원하든 본인이 어떤 전공을 수업을 들었으며 거기서 무엇을 배웠고 어떤 학점을 받았는지를 기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범대에서 교육받은 내용과 경영학과에서 교육받는 내용은 다르고, 대부분의 사무행정 분야로 지원하시게 되면요, 이 경영학과에서 수업 들었던 회계학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좀 더 어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영 복전을 통해서 이 교육 이수 사항을 취득하려고 하는 목표라고 한다면 추천하는 바예요. 특히나 이거에 지속되면은 나중에 공기업 지원할 때 필기시험에서도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같이 병행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이 복전이 만약에 2년 이상이 진행이 돼야 되고 굉장히 많은 학점이나 학기가 소요가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주객전도가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어차피 본인이 이번에 졸업을 해버려가지고 공기업을 지원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교육이수 사항이 비어버린 걸 보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학점은행쟁을 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학교에다가 적을 두고서는 내가 필요한 그런 경영 관련 수업들, 회계원리라든지 아니면 마케팅이라든지 하는 수업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공이지만 교양 과목처럼 이수를 해가지고 필요한 학점만 취득을 해서 선택적으로 졸업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 학점만 선택적으로 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교육 이수 사항과 관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이신 것 같고요. 차코치님은요? 네, 저도 사실 이건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는 부전공을 마친 사람입니다.
경영학을 부전공을 하다 보니 여간 아쉬운 게 아니더군요. 6과목밖에 이수를 못했기 때문에 네. 아, 좀 내가 더 할 걸, 한 40학 좀 들을 걸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아쉬움을 이제 또 다른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학습을 해야 되는 부담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분이 복전을 해야 될까 자체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본인이 이미 그 사연을 올리신 거 보아선 마음을 굳히신 것 같으니 적극 잘 수강을 하시라, 높은 학점 잘 확보하시리라 좀 기대마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좀 염려가 되는 사실은 이분께서는 약간 그 임용고시 대비를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이 취업도 뭔가 학습으로 퀘스트를 깨듯이 뭔가 내가 학습하고 공부하고 하면 도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취업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취업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기관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초코 몽샬 씨께서 근로복지공단에 지원을 한다 가정을 해보죠. 근로복지공단이 뭐 하는 곳인지는 잘 이해를 못한 채 그냥 사무행정 좋아 보이고 티오 이렇게 넉넉하고 해서 지원. 이런 논리로 만약에 썼다간 면접 전형 등에서 큰 어필이 되지 못한 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해당 기관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기 위한 노력들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되니까 현명한 접근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몽실님이요, 이제 사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뭐 아까 건쌤이 여러 가지 좀 추가로 보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은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죠. 지금 이제 복전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학교에 적을 두고서는 학점을 채우겠다, 뭐 다른 경영학과 관련 수업을 듣겠다 하는 케이스와 그냥 졸업을 하겠다는 케이스가 나뉠 텐데, 만약에 학교에 적을 두고 복전을 하던 아니면 경영학 수업을 듣겠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경영학 수업들을 잘 수강하고 좋은 학점을 받는 게 1순위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안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요. 근데 그런 남는 시간에 조금 더 이제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채웠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사범대 출신이다 보니까 인턴 경험이나 이런 게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인턴 채용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가점 요소를 확보하고 커만 2급도 좀 아쉽겠지만 1급으로 좀 올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내가 그냥 졸업을 하겠다 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교육 이수 사항 외에도 직무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고용노동부 사이트들, 워크넷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거든요. 거기서 NCS 코드가 나오는 교육 이수를 수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거고요. 그 이외에도 당연히 이 가점 요소, 앞서 말씀드렸던 자격증이라든지 인턴 경험은요,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복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시나리오가 조금씩 나뉘는 것 같아요. 차쌤은요? 네, 일단 이분은 그냥 체험형 인턴에 빠른 시일 안에 지원을 하셔서 근무 경험을 쌓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과 걱정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육아에 따라서 휴직하시는 분들의 근로 대체직을 뭐 한 학기 휴학을 통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원래 휴학을 권유하는 취업 컨설턴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의 경우는 명확하게 본인이 방향을 잡았지만 약간 갈팡질팡할 수 있는 걸 좀 분명히 할 수 있는 의사결정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밖에는 이건쌤 말씀대로 관련된 교육 사항들을 차근차근 이수해 나가시면서 접근하는 거 필요해 보이고, 본인이 대외 활동을 했던 이 봉사 활동과 내용들 분명 좋은 에피소드가 될 수 있는데 조금 단편적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습니다. 봉사하다 보니까 했고 뿌듯했다. 발표 동아리 때 발표가 잘 안 됐는데 잘 동기부여해서 발표 잘했다 라는 식으로만 접근하기보단 어려움이라든지 돌발 이슈나 상황, 이런 좀 특이 케이스를 좀 더 기억해내시면서 자신의 경험 스토리를 좀 탄탄하게 다져가신다면 지원하는 논리도 좀 풍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교육 이수 사항을 채우는 부분, 그리고 체험형 인턴 등을 통해서 직접 경험해보고 느끼시면 또 아마 또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더 확고해질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씩 좀 길게, 많은 조언들 아쉬운 거 있으시면 해주세요. 지금 이분이 충격적인 게 임용시험을 포기했다 그러면서 막 인생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셨는데 나이가 24입니다. 근데 사실 24이 이게 가능할까요? 취업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 아닐까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 주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보면은 회계사를 공부하다가 결국엔 안 돼가지고 들어왔던 친구도 4년 동안 하다가 결국엔 30살이 넘어서 취업을 준비했던 케이스도 있고, 행시를 준비하셨던 분들도 막 5년, 6년 잡고 있다가 결국엔 안 돼서 또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나이가 30이 다 넘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때 가가지고 취업을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기간이라든지 내가 깨달은 바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깨달은 시기가 지금 24살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어린 시기고 시점이기 때문에 기죽지 말고 본인의 그런 선택에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코치님. 네, 사실 제가 아는 그 4학년 분들 중에 초코몽쉘 좋아하는 4학년 분들 중에 가장 열심히 사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길게 피드백 드리니까 저도 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분께서는 아직 벌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런 고민이 많다면 일단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임용고시 자체가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본인이 상처받으실 수 있는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걸 취업까지 이어지면서 겪을까 봐 좀 노심초사하시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임용고시 못지않게 어려운 전형이긴 합니다만 방법이 있고 정도에 맞게 대비하시면 빠른 시일 안에 취업할 수 있는 분야가 공공기관 중심의 취업 전략이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들 필요해 보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진정 사기업 취업을 생각을 혹시라도 여기서 안 되면 또 사기업 취업도 고민하는 또 사연이 물론 안 되겠죠. 하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이분은 뭐 시중은행으로의 취업을 고려하셔서 뭐 NCS 이야기라든지 뭐 다양한 형태의 뭐 공공기관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도가 맞진 않지만 인접하게 내가 학습한 내용들을 응용할 수 있는 전형들도 시중은행들에는 있으니까 한번 뭐 노려보시는 것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